재생의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간이 손상되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 제목은 이제 Where are we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좀 뭐 좀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은 천천히 한번 들어보고 일단은 그 재생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세포가 이제 중요한데 이 세포 망가진 세포를 이제 새로운 거를 갈아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갈아줄 때 그냥 셀만 주면은 좀 부족하니까 그걸 키워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조직공학이라는 게 또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디다 줄지 그러니까 어떤 환자한테 줄 건지 이게 올간 데미지 모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잘 돼야 우리가 실제로 이제 환자한테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짚어가면서 오늘 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이제 전반적인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데미지 모델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하고 조직공학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그 얘기를 이 세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마련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간은 잘 알다시피 이제 한 굉장히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장기고 한 3%뭐 2%에 5%인데 굉장히 큰 장기고 아터리하고 포탈베인하고 이렇게 둘이 세퍼레이트하게 들어간 건 여러분들 알 것이고 드레인은 이제 센트럴 베인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바일 시크레이션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포탈 트리아드를 이루는데 헤파틱 아터리하고 포탈 베인은 글로 들어가고 나오는 건 이제 바일 덕트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존 1이라는 게 있고 존 3라는 게 있는데 포탈 트리아드 주변에 있는 헤파토사이트를 존 1이라 그러고 센트럴 베인 주변에 있는 헤파토사이트 존 3라 그러고 그래서 이런 그 존에 따라서 그 간 기능이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가 센트럴 베인이고 여기가 이제 포탈 트리아드인데 그 사이에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코드를 이루고 있는데 다른 셀하고 다르게 헤파토사이트는 이렇게 지네끼리 붙어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다 자기 성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포거든. 그래서 이걸 유지해주지 않으면 헤파토사이트가 다 변해버려. 그게 헤파토사이트 컬처하는 게 제일 힘든 거고. 그러면 이제 일로 블러드가 이제 헤파틱 아터리하고 포탈베인이 일로 들어와가지고 피가 일로 들어오면 이 헤파토사이트하고 이제 커넥션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포에 이제 영양분을 주기도 하고 노폐물을 배설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왔다 갔다 일을 하면서 나중에 센트럴 베인으로 가서 결국 이제 베나카보로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일 주스는 헤파토사이트에서 만들어 가지고 요 바일 커넬리큘라이가 요 사이사이에 있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텐데 헤파토사이트하고 헤파토사이트 사이에 바일 커넬리큘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일 주스가 모여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이 바일 덕트가 만들어져가지고 이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큰 바일 덕트가 되는 거지. 이 가장 근본적인 구조인데 이 구조가 흐트러지면 헤파토사이트는 다 변한다. 이제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템셀 가지고 헤파토사이트 분할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럭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헤파토사이트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보여줄 거고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게 헤파토사이트인데 그 헤파토사이트가 아까 그 격자무늬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 확대해서 보면 이 헤파토사이트 하나고 또 하나인데 그 사이에 이 바일 커넬리큐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일 주스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일 애시드 얘네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바일 주스를 내보내. 요게 모여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로 쭉 타고 내려와서 바일 커넬리큐라까지 내려가는 거고 확대해서 보면 핵이 이렇게 있는데 프로미넌트 그러니까 뒤에 또 나오는데 핵이 굉장히 크고 뉴클레올라이 굉장히 크면서 사이토플라즘이 베지클이 굉장히 많고 마이토콘드리아도 많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마이토콘드리아도 있고 베지클도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왜냐하면 헤파토사이트는 여러 가지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 뭐 프로테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특징적으로 그렇고 뒤에 보면 또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헤파토사이트가 이제 간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것만 잘 만들면 다른 세포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헤파토사이트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한 5 곱하기 10의 7승 정도 헤파토사이트가 간에 있다고 이제 마우스긴 하지만 사람은 더 많고 10의 9승 정도 되는데 이게 정상 간이고 우리가 보통 보는 정상 간인데 이제 잘 못 보지 우리 환자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간은 잘 못 보지 간 이식하기 전에는 대부분 보는 환자들이 이런 사람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간 경화가 심하게 와가지고 일부에는 간암이 생겨가지고 간암을 또 잘라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고 가끔가다는 이렇게 간 경화가 심하게 왔는데 그 환자한테도 휘불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이런 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해결하려 그러면은 통째로 바꿔주는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게 이제 간의 질환이야. 이게 내과 책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많은 질환들이 간이 있는데 이런 질환들이 생기면 이제 간이 망가지게 되고 그럼 그 간을 이제 치료를 하려면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은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종류 할 수 있고 어덜트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간 이식을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하게 되지만 문제는 이게 미국 데이터, 우리나라 데이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미국 데이터인데 1년에 미국에 한 5천 케이스 정도의 간 이식을 하는데 카데바릭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주로 해요. 뇌사자 간 이식을 주로 이렇게 하고 리빙이라고 해서 생체 간 이식 그렇게 자기 간을 반 떼서 주는 그런 거는 1년에 200개밖에 안 돼요. 200개, 300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거를 1000개 넘게 하고 이거를 300개밖에 안 해요. 300개, 400개밖에. 이유가 뭐냐면 뇌사자를 많이 우리 도네이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노가 많이 부족하지.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몇만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간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받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고 10% 미만이고 이게 20%라 그러는데 이제 그거 하면서 기다려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수술하고 나서도 모탈리티 같은 게 아직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비용도 많이 들고 도노가 부족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지. 간이식이 제일 좋지만 그래서 그럼 간이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이식 대신에 그냥 프라이머리 헤파토사이트 그러니까 간을 하나 나오면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을 프라이머리 헤파토사이트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를 나눠서 여러 사람한테 주자. 그게 이제 프라이머리 헤파토사이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는 지금 못해. 거의 조금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호르몬 디지즈 같은 거, PKU나 아니면은 뭐 글라이코긴 스테로이드 디지즈 이런 애들한테 조금씩 하긴 하지만 아직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별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뒤에 나오겠지만 오발셀이라고 이제 헤파틱 스템셀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 되겠다는데 이것도 그냥은 우리 정상 간에는 없고 간을 막 굉장히 못 살게 굴고 막 간 헤파텍토미도 하고 약도 막 주게 되면은 그때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게 이 오발셀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실제 간에는 없어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힘들고. 그다음에 이건 피탈 헤파토사이트는 굉장히 좋긴 한데 애들을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윤리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헤파토사이트가 이제 바닥에 컬처하면은 금세 이게 파이브라스트 해가지고 없어지는데 그걸 임모탈라이즈 시키거든. 오래 놔두게 그 제네틱 모디플레이션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크로모조만 아노말리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이제 임상에 쓰기는 어렵고. 근데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본메로라든지 이런 엠브리오닉 스템셀이라든지 그 얼마 작년에 재작년이구나 벌써 노벨상 받은 그 만능 줄기세포, 유도 만능 줄기세포이 여기서 분화된 헤파토사이트 가지고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면은 이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엠브리오닉 스템셀에서 올 수도 있고 인듀스 플루리포튼 스템셀에서 올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할 거고 개념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간 경화나 간암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자기한테서 스템셀을 꺼내는 거야. 그래서 메센카마 스템셀이나 iPS 만들 수 있거든. 만들면 그걸 다시 간세포로 분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다시 자기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장점이 뭐겠어? 자기 거니까 면역 반응이 없겠지. 임뮤 리젝션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이런 개념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뿐만 아니고 뭐 허트라든지 뭐 브레인이라든지 모든 장기에서 리제네이션을 이렇게 자기 셀 세라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제로 몇몇 질환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가 캔디데이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오발셀이라든지 본메로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피탈 헤파토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프리포튼 스템셀에서 분화된 세포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는 그 다 배웠잖아요. 간을 자르면 그 남은 간이 막 재생을 하지. 그것도 하나의 스템셀 같은 작용을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이제 얻을 수가 없잖아. 간을 잘라가지고 그 간세포를 얻어야 되니까 그거는 어려운 거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기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스템셀의 정의는 뭐냐면은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막 프로레프레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펑셔널 프로제인을 만들어서 인저리를 받은 organ을 재생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스템셀의 정의거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스템셀이 각 장기에 다 있어. 제일 가장 유명한 게 본메로 스템셀이 있잖아. 그래서 본메로 스템셀이 가장 그래서 본메로 스템셀 트랜스플란테이션도 하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시작이 됐고, 근데 최근에는 이런 모든 장기에 있기 때문에 간에도 스템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간의 스템셀은 마찬가지 분화 안 되고 셀프 메인테이닝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어떤 거로 가야 되냐면 적어도 헤파토사이트하고 바이덕트 셀로는 가야지만 이게 스템셀이다. 그러니까 스템셀은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스템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헤파틱 스템셀의 정의가 이렇고, 또 하나는 이제 노멀 티슈 턴오버에 관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 재생에도 도움을 줘야 되고, 중요한 게 이제 헤파토사이트하고 바이덕트 에피셀리알 셀을 다 가야 된다. 이게 헤파틱 스템셀의 정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간 데미지 모델을 얘기를 하면은, 간 질환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간 절제술. 그래서 70% 헤파텍토미나 80, 90% 헤파텍토미를 해가지고 거기다 뭐 스템셀을 준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우리가 간이식도 이것 때문에 발전한 거지. 간 재생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간이식도 이것 때문에 발전했고, 간에 약을 주는 거야. 그래서 CCL4라는 걸 주면 간 경화가 생기거든. 그래서 그런 인저리 모델도 만들 수 있고, 선천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페니알라닌 하이드록실라제 라는 그 엔자임이 문제 있는 마우스가 있고, PKU라는 질환 알지, 그치? 그러니까 페니케톤 모델 마우스가 있거든. 얘네들은 선천적으로 간에서 PKU, 페니알라닌 하이드록실라제 못 만들지. 그리고 못 만드는 그런 쥐가 있고, 얘네들은 이제 그 알부민을 못 만드는 쥐, 뭐 그런 쥐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쥐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지, 셀세라피의 도구로. 이거는 이제 PKU 쥐거든. 그래서 굉장히 불쌍해 보이잖아, 이게. 원래는 까만 애들인데 페니랄린 하이드록실라제가 없으면 이게 톡식 머티리얼이 침착이 돼서 피부가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되거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헤파토사이트를 컬처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주잖아. 그럼 이게 스킨 코트가 검은색으로 바뀌어. 그런 실험을 할 수 있거든. 그럼 예를 들면 스템셀에서 분화해서 헤파토사이트를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주면, 그러니까 얘한테 스템셀을 꺼내가지고 그 스템셀은 PKU 진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진을 바꿔줘.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가 되지. 그럼 거기서 헤파토사이트를 분화시켜. 그럼 그걸 다시 얘한테 줘. 그러면 얘는 까매지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동물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지. PKU 모델 마우스 우리 병원에도 있고, 나도 지금 이거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선천적으로 황달이 있는 애들이야. 지금 눈이 까매서 황달이 없는 것 같은데 황달이 있어, 얘네들은. 희한한 애들이고, 간에서 빌리루빈 대사가 안 좋아가지고 황달이 생긴 애들, 분렛이라 그러는데, 얘는 알부민이 없어, 선천적으로 렛이. 이런 거 다 살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셀 세라피를 하면 치료가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올간 데미지 모델이 중요하다는 거고, 티슈 엔지니어링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가 이제 2004년에 발표한 논문인데, 그냥 헤파토사이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다 죽거든. 배에다 누드 마우스에 넣어주면. 근데 파이브린 매트릭스 같은 데다 같이 넣어주면 헤파토사이트가 오래 살아. 그러니까 그냥 셀만 넣는 것보다는 이런 매트릭스에 섞어서 같이 주면은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그런 게 이제 티슈 엔지니어링 개념이고, 이건 또 어떻게 하냐면 그냥 헤파토사이트 가지고 그냥 키우는 것보다 PLGA 알지? 그러니까 폴리글라이콜릭 애시드. 그러니까 녹는 폴리머야. 몸에 들어가면 녹아. 우리 바이크릴이라는 실 있잖아. 이걸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폴리머를 만들 수 있어. 그럼 그거랑 헤파토사이트랑 같이 키우면 얘네끼리 엉겨붙어. 그럼 그냥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엉겨붙어 키우면 훨씬 크게 자라거든. 그거 보면은 이게 지금 나노스피어, 그 PLGA 나노스피어가 없기 자라면 요런 있게 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없이 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실해 보이지, 더 컴팩트하고. 이게 뭐냐면 PLGA 폴리머야. 이 하나가 폴리머라고. 그러니까 이 폴리머를 가지고 헤파토사이트 섞어가지고 키우게 되면 얘네들이 지네끼리 엉겨 붙어가지고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스페로이드 다이아미터도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잘 만들어지고 훨씬. 그래서 PLG에 넣으면 이게 지금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더 실해 보여? 이게 더 실해 보이지, 그치? 이게 PLG에 넣으면 이렇게 더 지네끼리 컴팩트하게 붙은단 말이야. 요 하나가 폴리머고, 요게 헤파토사이트고.
이렇게 지금 전자현미경 사진을 본 거야.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액티비티도 좋고 바이오빌리티도 훨씬 이렇게 PLG에 주는 게 좋다. 이렇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엔자임들도 훨씬 더 잘 나오고 알부민이나 페니랄이나 하이드록실라제 같은 거 이런 헤파틱 엔자임도 훨씬 그 스페로이드를 PLG랑 같이 넣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티슈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셀만 주는 것보다는 이제 조직하고 같이 주는 게 훨씬 좋다. 근데 이것과 나가면 뭐냐면 그런 게 인공장기가 되는 거지 이제. 그또 매트릭스 같은 거에다가 그 3D 프린팅 요새 얘기하잖아. 그런 것도 해서 그런 게 다 이제 저런 게 막 이제 발전해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발전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포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세포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도너셀 소스가 중요한데 그 도너셀 소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리제너레이팅 헤파토사이트도 막 잘 자라니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간을 잘라야 되잖아. 그래서 노현석이 간을 잘라서 그걸 얻을 수가 없잖아. 위험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 그렇지? 오발세는 아까 얘기했듯이 막 저기 뭐야 약 같은 것도 주고 여기 헤파텍토미만 하는 게 약까지 줘야지 이런 게 생기는데 뒤에 또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런 스템셀, 그다음 피탈 헤파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환자한테 쓰기는 어려운 것들이지. 스몰 헤파토사이트 또 일종의 하나의 나오는데 뒤에 다시 설명할 거고 그래서 이제 각광을 받는 게 이 본메로하고 아니 이제 프리포튼 스템셀에서 나온 헤파토사이트를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하나씩 다 얘기를 할 거고 리제너레이팅 헤파토사이트는 가만히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간이 간 세포도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리제너레이션이 되거든 간이. 그게 이제 노멀 티슈 턴오버인데 그건 많지 않아. 막 몇 년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밖에 없는 거고 어떤 인저리가 헤파텍토미를 한다든지 뭐 재수없이 뭐 우리가 버섯 같은 거 먹었단 말이야. 잘못 먹어가지고 간이 확 망가졌어. 그러면 그때 리제너레이션이 확 되거든. 이런 거랑 이거랑 다르지, 그렇지? 이럴 때는 이제 스템셀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때는 스템셀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간에는 스템셀이 없어. 안 보여. 평상시에는. 근데 인저리를 줘야지 나오는 거거든. 이거 기억 신하지. 그 신한데 얘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독수리가 와서 간은 계속 쪼 먹었는데 안 죽고 살아남았잖아, 얘가. 그치? 그게 왜냐면 간 재생 때문에. 그때도 그걸 알았다는 거지. 살아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지. 프로메테우스 신하잖아, 이게. 그 간 재생은 그게 옛날부터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 1하고 3가 중요한데 존 1에서 3로 스트리밍해서 이렇게 자란다 그래. 그러니까 포탈 베인의 근처에 있는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센트럴 베인 쪽으로 간다 그래서 스트리밍 리버라고 80년대 얘기가 됐고 그게 이제 디비전이 굉장히 빨리 되거든. 이게 들었겠지만 1, 2주면 다 자라잖아, 그치? 헤파토사이트가 굉장히 빠른 그런 거고. 그러니까 노말 땐 이러고 이제 스템셀일 땐 이게 훨씬 빨라지는 거지. 노말 때도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제 70% 헤파텍토미를 하거나 그러면은 한 3, 4일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엄청나게 빨리 자라서 많은 걸 리스토어하고 그다음에 작게 자르면 적게 리제이션하고 많이 자르면 많이 리제이션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보면 한 4일 정도 지나면 이건 이제 쥐인데 헤파토사이트 같은 거 벌써 다 분열해서 끝나버려. 4일이면 끝나. 그래서 한 일주일까지 가긴 하는데 보통 1, 2주 되면은 보통 간인 재생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굉장히 빨리 자라는 분열이거든. 다른 장기는 이런 게 없어. 골수 빼고는.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샬 헤파텍토미 하고 나서 또 더 큰 인저리, 굉장히 큰 인저리 되면 이런 오발셀이 나온다 그래. 오발셀은 헤파틱 스템셀인데 정상에는 없고 그다음에 이런 이렇게 굉장히 큰 인저리 줬을 때 생기는 그런 스템셀이고 오발셀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파샬 헤파텍토미만 가지고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약을 줘야 되는데 뒤에 이제 다시 얘기할 텐데 그 캔들 오브 헤링이라는 데 그러니까 페리포탈 에리어에 있는 그런 에리어에서 작은 헤파토사이트가 오발셀이 돼서 그게 이제 분열을 하고 얘네들은 바이포턴트 리버 스템셀이라서 헤파토사이트도 만들고 바일덕트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오발셀. 근데 최근에는 이게 오발셀이 스템셀도 되지만 캔서셀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그 스템셀하고 캔서셀이 어차피 같이 잘 자라는 셀들이잖아요. 빠른 셀. 그러니까 굉장히 배짱 차이거든 이게. 그래서 너무 또 많이 그 스템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캔서셀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걸 이용한 게 이제 iPSG 그러니까 인듀스 플리포튼 스템셀 다시 얘기할 텐데 보면 그래 이거 굉장히 독한 약들이거든. 이런 것들 주고 파샬 헤파텍토미 같이 하는 거예요. 뇌세다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지.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마우스도 마찬가지 하면
얘네들은 이제 1970년대부터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 그래서 헤파틱 스템셀이 그전에는 몰랐거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오발셀 같은 게 생기고 걔네들이 막 분열을 하더라. 아, 이게 헤파틱 스템셀 오발셀이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에브노멀한 데 나오는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그냥 헤파토셀의 일종이다. 이제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발셀이 그런 개념이고 아까 얘기했지 이게 그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크게 오다가 페리포탈 에리어에 오면 이렇게 작아진다 그랬지. 작아지면서 여기 요게 지금 바일 커넬리큘라인데 페리포탈 에리어의 바일 덕트 바로 옆에 있는 스몰 헤파토사이트에서 오발셀이 되고 얘네들이 이제 바이덕트 에피셀리아도 될 수 있고 헤파토사이트도 될 수 있고 이 오발셀이 이렇게 되는데 이 셀들은 실제로 임상에 쓰기는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나 어렵고 이 에피셀리아 셀 이런 거 다른 거로도 많이 갈 수 있는데 그만큼 간을 막 나쁘게 만들어야지 나오는 셀이니까 실제로 임상적으로 쓸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논문이 무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풀 접어졌지. 왜냐면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발셀은 현재 한물 갖고 피탈 헤파토사이트도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렛이나 마우스에서 얻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얘네들은 또 마우스나 이런 렛으로 셀라인도 만들고 그래서 피탈 헤파토사이트는 뭐냐면 이때 벤트럴 포워트에서 이제 그 페리 그 포거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게 마우스는 20일이거든 제 스테이션이 사람은 10달이잖아 그러니까 마우스는 한 10일 정도 되면 5개월쯤 된 거야 3, 4개월에서 5개월 된 거야 이때 생기는 셀들이 이제 엔도도말 셀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일부가 11일에서 12일 되면 이제 헤파토블라스트라서 피탈 헤파토사이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제 알파 피토프로테인만 나오다가 이게 이제 피탈 헤파토사이트면 알부민도 나오고 나중 되면 이제 이 세포 중에 일부는 바이덕트 셀이 되고 나머지는 또 헤파토사이트. 그러니까 이것도 스템셀이지, 그렇지? 헤파토블라, 피탈 헤파틱 스템셀. 근데 이때 쥐를 죽여. 그래가지고 간을 꺼내. 많아거든. 꺼내서 보면 간이 빨갛게 이렇게 보이는데 걔네들 꺼내서 컬처하면 이런 셀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컬처에서 내면 좀 지나면 다 또 변화를 해. 왜냐면 지네끼리 격자 모양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몽키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셀들을 다 엠브리오를 얻어가지고 엠브리오 헤파토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이모탈라이즈 시켰어요. 그거를 이제 완전히 캔서셀 같이 그래서 이렇게 잘하게 셀 라인을 만들었다고. 이게 문제는 뭐야? 헤파토사이트 같이 안 생겼지. 그 파이브로스 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무늬만 헤파토사이트지 진짜 헤파토사이트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셀컬처를 하지만 이거는 알부민도 잘 안 나오고 거의 그냥 헤파토사이트 성질을 다 잊어버리는. 그게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밖에서 바다에 키우면 헤파토사이트 성질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원하는 세포는 펑셔널하게 좋은 세포를 얻어야 자기한테 다시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키우는 게 그게 참 문제인 거야 지금. 논문도 많이 나오지만 최근에는 좀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좀 줄어들었고 스몰 헤파토사이트는 이제 그 일부의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논문들을 냈는데 니코티나마이드하고 EGF 같은 걸 넣게 되면은 헤파토사이트 컬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키우다 보면 이렇게 콜로니를 만들어서 스몰 헤파토사이트 콜로니라서 이거 스템셀이다 이거 헤파틱 스템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일본 사람들만 논문 내고 다른 사람 논문이 없어. 이런 건 거짓말이지. 아무리 논문 내도 거짓말. 헤파톨로지도 내고 뭐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얘기가 없어. 이런 거는 이제 거짓말이란 얘기야. 자기만 하면 되고 남은 안 되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본메로 드라이브드 셀이야. 이게 뭐냐면 1999년에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본메로에도 헤파틱 스템셀이 있다. 특히 오발셀이라는 게 있다고 논문을 발표했어. 사이언스의 논문을 발표했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무슨 본메로에서 무슨 헤파토사이트가 나오냐. 사람들 안 믿었지. 근데 그 다음 해에 이 사람들이 무슨 논문을 발표했냐면은 여자인데 여자가 남자 골수를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받았어. 근데 몇 년 있다가 간이 나빠져가지고 간은 생검을 했어. 그랬더니 헤파토사이트 중에서 Y 크로모좀 헤파토사이트가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본메로가 헤파토사이트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치? 여자의 헤파토사이트에 거긴 다 Y 크로모즘이 없어야 되잖아. 그치? XX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남자 골수 이식을 받았단 말이야.
본메로를 받았는데 몇 년 후에 간이 나빠져서 바이옵시를 했더니 거기 헤파토사이트에서 Y 크로모좀이 나온 거야. 그거 뭐야 이거는? 본메로에서 헤파토사이트로 갔다는 얘기 아니야. 이건 동물 실험이었거든. 이 사람이 동물 실험은 아니지만 사람에서 그거를 발표를 한 거야. 헤파톨로지에.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다. 그래서 FH 마우스 아까 나왔지. 그 마우스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 10몇 년 전 얘기잖아. 그 전까지만 해도 본메로에서 헤파토사이트로 간다는 얘기는 전혀 없던 얘기였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발표하면서 뭐 별의별 논문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본메로에서 헤파토사이트 갈 수 있다는 거는 정설은 아니지만 이제 갈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디베이트도 많이 나왔어. 근데 그게 아니다. 본메로 셀이 가가지고 헤파토사이트가 퓨전을 하는 거야. 분화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분열하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지금은 정설이고 실제로 본메로 셀이 헤파토사이트로 간다는 거는 적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얘기할 텐데 이게 지금 헤마토포ie틱 셀 여기 본메로가 오발 셀이 돼서 얘네들이 이제 리버를 만든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사실 퓨전을 하든 어떻든 좌우지간 헤파토사이트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간경화 환자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다른 사람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는 거지. 그런 치료가 지금 되고 있거든. 뒤에 나오는데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이 네이처 메디슨에도 논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논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메로에서 헤파토사이트가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는 2010년에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아, 그러면 그건 그건 맞고, 그러면 간 질환할 때 어디로 줄 건가? 그 본메로 셀을. 포탈베인으로 주는 게 낫냐? 헤파틱 아트리 주는 게 낫냐? 아니면 페리페라 브로드로 주는 게 낫냐?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하고 있지. 벌써. 얼마 안 되지, 이제. 그리고 메커니즘도 밝히는 거. 어떤 사이토카인들이 중요하고 어떤 트린스크 팩터가 중요한지 그런 헤마토포ie틱 스템셀이 리버로 분화하는데 중요한 그런 팩터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10년에 같이 나온 논문인데 언제 줄 거냐? 언제 줄 건가? 인저리가 계속 지속될 때 줄 건가? 어디로 줄 건가? 어떤 셀로 줄 건가? 어떤 환자한테 줄 건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게 효과를 보는 그런 논문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해서 디베이트가 있긴 한데 본메로 셀이 헤파토사이트의 재생에 도움을 준다. 이거는 많이들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어, 지금. 이게 지금 2005년에 나온 논문, 6년에 나온 논문인데 포탈베인에다가 그러니까 간이 이렇게 있잖아. 간이 이렇게 있는데 간을 한 70% 자르면 30%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간 재생이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재생이 잘 안 되면 간 부전에 빠지고 환자가 죽잖아. 그러니까 남은 간에다가 CD133이라는 본메로 셀을 여기다 인젝션을 했어. 사람이야, 사람 얘기야 이거. 그랬더니 재생이 많이 된 거야 이만큼. 그래서 논문 낸 거야.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논문 냈어. 이거는 간경화 있는 사람한테 자기 오톨로거스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한 거야. 자기 간경화 있는데 자기 본메로 뽑아가지고 그 간에다 다시 준 거야. 그랬더니 간경화가 좋아졌어. 믿거나 말거나. 일본 사람들 논문이고. 디베이트는 많어. 많은데 내가 그 NCI에 있던 그 보스야.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스노리 소거슨이라고 헤파톨로지에 2006년에 디베이트를 냈어. 여기 읽어보면 거짓말이다. 대부분 퓨전이고 그 헤파토사이트는 퓨전이고 실제로 헤마토포ie틱 셀이 헤파토셀을 분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적은 퍼센트다. 의미가 없다. 자기네들이 77개 논문을 봤더니 그렇게 논문을 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또 줬어. 근데 그 이후에도 또 된다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 심지어는 뭐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는 그런 그 본메로 메센카말 스템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가지고 저것도 만들었지. 그 약품도 만들어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어 지금. 알코올릭 리버 시로시스에서 다른 거. 뭐 이런 것들도 헤파토사이트 만든다 그래. 근데 이런 건 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논문들이고 더 이상 안 나오는 논문이고 가장 요새 이제 각광받는 것들이 이제 움브리칼 코드에서 나온 탯주르냉, 그다음 메센카말 스템셀, 중간엽 주기세포, 엠브리언 스템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인듀스드 프리포튼 스템셀, 그 만능 유도 주기세포, 그 이런 것들은 탯주르냉 한참 막 많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탯줄 태아 이제 아기 날 때 탯줄에서 그 태아 세포를 얻어가지고 그거 뭐
스토리지 시키면 나중에 다 치료한다 그러는데 좀 거짓말이 많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다 치료할 수는 없지. 극히 일부 질환에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헤파사이트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셀들이 다 갈 수 있다고 지금 논문이 발표되고 있고 움빌리칼 코드 블러드 이렇게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헤파사이트로 간다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메센크말 스템셀 나도 해봤는데 이거 2008년 내가 냈는데 헤파사이트로 일부 가지. 그래서 지금은 메센크말 스템셀이 헤파사이트로 가서 이제 주로 분열을 하는 것보다는 분화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사이토카인으로 굉장히 많이 내거든. 그러면 간경화가 좀 줄어든다는 거야. 파이브로시스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치료법에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해봤어 한번 실제로 메센크말 스템셀을 이제 이거 헤파톨로지 이런 논문이 나와가지고 내가 똑같이 해봤거든.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사이토카인 같은 거 많이 넣어. 이런 HGF라든지 EGF 뭐 이런 걸 넣어서 하면 되는데 가는 것 같아. 이게 메센크말 스템셀이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덩어리 같은 거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세포는 아니야. 이거는 그냥 무늬만 헤파사이트지.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휴먼 메센크말 스템셀이 이렇게 있는데 RT-PCR 결과 보면 휴먼 리버에 이런 진들이 다 나오거든. 헤파틱 진들이 나오는데 컬처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주 정도 되면 알부민도 나오고 이런 헤파틱 진들이 나오긴 해. 모양도 이렇게 생겨. 근데 너무 약해. 실제로 헤파토사이트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메센크말 스템셀 하는 사람 나를 막 욕하겠지만 실제로 내가 해보면 메센크말 스템셀이 좋은 장점은 있지. 왜냐면 어덜트 스템셀이고 자기 거 얻기도 쉽고 그런 장점은 있지만 실제로 헤파토사이트 분화하는 건 되게 미약한 것 같고 문제는 또 사이토카인 같은 게 요만큼 세포 한 1 곱하기 12 육승세를 얻는데 사이토카인 값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무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효율도 없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파스 스테인이라 해서 글라이코겐 스테인 하면은 그 세포들이 먹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제일 각광받는 세포들은 이런 프리포튼 스템셀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 세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임스 탐슨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이야 야나카 됐는데 신은 아니고 이 사람이 정형외과 의사야. 일본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면 교토대학을 나와가지고 교토대학 맞지? 나와가지고 정형외과 의사를 하는 거야. 근데 1년차 때 너무너무 수술 못한다고 맨날 혼나고 쫓겨나고 수술방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정말 바본가 보다 그러고 그만뒀어. 정형외과 의사를 1년차를 하고 그만두고 난 리서치를 해야지. 그리고 미국에 간 거야.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뭔 일을 했냐면 트랜제닉 마우스를 만드는 일을 했어. 그 트랜제닉 마우스가 뭐냐면 유전자 변이를 만드는 마우스인데 그걸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배아주기 세포를 키워야 되거든. 배아주기 세포에다 진을 넣어줘야 되는 걸 하는데 그걸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셀이 있을까? 막 무궁무진하게 자라고 막 캔서셀 같이 자라는 무슨 팩터가 있어서 그런 게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자기가 해가지고 100개의 팩터를 뽑았어. 그 프루리포텐 팩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파이버브라스트에다 다 쳐본 거야. 100개를. 처음에 100개 쳐보고, 처음에 99배 쳐보고. 그래서 나중에 4개까지 줄였어. 그래서 그 4개를 가지고 인듀스 프루리포텐 스템셀을 만든 거야. 그게 만능 유도 주기세포 뒤에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교토대학에 와가지고 2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2006년에 그 일을 논문을 냈고 6년 만에 노벨상을 받았어. 대단한 일이거든. 참고로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은 1900년대 후반에 50년대 됐는데 노벨상 받은 거는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받았어. 그 사람 한 사람들이. 그만큼 노벨상이라는 거는 진짜 클리니컬하게 어플리커블 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이 사람 6년 만에 받은 거지. 그만큼 이 세포가 파괴력이 큰 거지. 그만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그런 리서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휴먼 엠브리오 스템셀을 만든 거야. 제임스 탐슨이라고. 위스콘신에 있는데 마우스 엠브리오 스템셀은 있었는데 휴먼 엠브리오 스템셀은 없었어. 근데 그거는 뭐냐면 휴먼 엠브리오 스템셀을 만들려고 그러면 배아를 파괴해야 되잖아. 엠브리오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인공 수정된 그 배아 중에 버리는 거 있잖아. 그 중에 버리는 거 중에 이너셀 매스를 꺼내가지고 그걸로 스템셀을 만든 거야. 휴먼 엠브리오 스템셀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런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고 이 사람은 받았어.
그만큼 이게 더 우리 인류에 공헌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도 퀘스천인데 과연 되게 중요한 셀을 만든 사람 중에 휴먼 엠브리오 스템 만든 사람, iPS 만든 사람. 그래서 이제 ES 셀이라는 게 있고 iPS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ES 셀은 엠브리오 스템 셀인데 프리포턴트 스템 셀이고 블라스토시스트, 요거 블라스토시스트지, 그치? 이게 이제 착상이 되면 얘가 이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요게 태반이잖아. 이게 이너셀 매스고. 요걸 똑 띄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ESL이 되는 거야. 이게 ESL이고 이게 IPS야.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이거를 띄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프리포턴 스템셀이 되고 그게 이제 피더라는 거고 파이브라스 피더 위에 올리면 되고 LAF라는 걸 넣으면 이제 막 자라고 장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이거 몸뚱어리 아니야. 사람 몸뚱어리잖아. 얘네들은 다 갈 수 있어. 뉴로노드로 갈 수 있고 메소도말 셀로 갈 수 있고 엔도돔으로 갈 수 있고 모든 세포로 갈 수 있지. 전지전능한 세포지. 이걸 ESL을 만든 거야. 그 제임스 탐슨이. 근데 야마나카가 무슨 일 했냐면 이거에 관련된 그 프리포튼에 관련된 100개의 진을 얻어가지고 이거에 이제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리포튼에 관계된 100개의 진을 다 연구를 한 거야. 그걸 파이브라스트에 다 쳐본 거야. 그래서 4개를 찾았어. 이 4개의 진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파이브라스트에서. 그게 IPS야. 그래서 이건 야마나카 에펙트하고 이건 제임스 탐슨이 만들었어. 아까 그 사람이 1년 있다가. 그래서 노벨상 못 받았지. 그 4개의 트랜스크립트하거든. 그래서 마우스하고 휴먼 파이브라스트에다가 아니면 모든 세포도 다 돼. 모든 세포에 다. 이걸 넣으면은 다 이제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고 똑같이 3개의 점 레이어 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엠브리오 스템셀 먼저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내가 엠브리오 스템셀 가지고 헤파토사이트 분화시킨 거가 이제 2001년부터 논문이 나왔는데 이게 나거든. 내가 이제 2002년에 발표를 하고 2005년에 2개를 발표를 했어. 마우스 엠브리오 스템셀로 헤파토사이트 분화시키는 거를. 지금도 계속 논문이 나오고 있고 마우스가 엠브리오 스템셀에서 헤파토사이트 간다는 건 이제 뭐 거의 결정이 다 된 거고 휴먼 엠브리오 스템셀에서 헤파토사이트 분화하는 것도 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내가 낸 논문인데 이렇게 계속 논문이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휴먼 엠브리오 스템셀에서 헤파토사이트 간다는 건 더 이상 뭐 디베이트가 없어. 뒤에 보여줄 텐데 너무 이쁜 헤파토사이트가 나오거든. 인듀스 프리포튼 스템셀은 뭐냐면 환자지. 자기가 파이브라스트 하나 꺼내. 그럼 여기다가 4개의 트랜스크립트를 넣으면 얘가 IPS가 되는 거야. 만능 주기세포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분할을 쫙 하면 페이션 스페시픽 뉴런, 페이션 스페시픽 스킨, 페이션 스페시픽 헤마토포이틱 셀, 페이션 스페시픽 리버 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다시 일로 집어넣어주면 셀 세라피가 되는 거 아니야. 요거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주 걸리냐? 2주. 분화시키는데 2, 3주. 그러니까 이거 되는데 5주면 자기 헤파토사이트가 얻을 수 있어. 지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 할 때 이제 이걸 집어넣을 때 진을 이게 넣어줄 때 레트로바이어스나 렌티바이어스나 아니면 그거에 해서 넣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지금 극복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넣지 않고 RNA를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프로테인을 넣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나와서 지금은 프로테인 4개의 프로테인만 가지고 iPS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나왔어. 그리고 이거 파이브라스트 스킨 바이옵시도 싫다. 피 한 방울 뽑아. 피 한 방울로 이게 만들어.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기술도 나오고. 이게 지금 어떤 파괴력이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야.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 조마틱 셀을 하나 얻어. 그 다음에 이걸 4개를 넣어서 iPS 만들어서 뉴런셀로 분화시켜. 그럼 이 뉴런셀은 뭐냐면 알츠하이머 뉴로셀이야. 그럼 그거 가지고 뭐래? 드럭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약을 개발할 수 있는 거지. 개개인에 맞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환자 이런 논문이 있어 실제로. 이건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논문이 나왔다고.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우울증 환자 iPS 만들어서 뉴런셀 했더니 거기다가 무슨 신경 안전제를 줬더니 이 셀이 굉장히 스테이블해지던데. 그런 논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이게 드럭 스크리닝 할 때 되게 좋겠지. 그럼 헤파토사이트 같은 거를 우리가 약 스크리닝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약이 개발되면 이 약이 간에 톡시시티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될 거 아니니.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돼지간이나 아니면 헵치투셀, 캔서셀 같은 이런 거로 하거든. 근데 이걸로 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이걸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
엄청나게 돈을 세이브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헤파사이트 무궁무진하게 얻으면은. 그게 드럭 스크리닝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휴먼 디지즈 모델 그런 거 알츠하이머 뭐 우울증 환자 아니면 뭐 스키조프레니아 마찬가지야. 그 스키조프레니아 약을 줬더니 그 셀이 굉장히 스테이블해지다. 그 논문이 있어. 그런 게 하나씩 다 논문이 나오는 거야. 사이언스에도 나오고 계속.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될 게 페이션 스페시픽 셀 세라피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진이 하나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사진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야마나카 팩터야. 이 사람이 네 개를 가지고 했어. 근데 이거 많이 본 진 아니야? 무슨 진이? 온코진이지? 이거 다 온코진이야. 그러니까 IPS랑 캔서랑은 백지장 차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아까. 조금만 잘못되면 캔서셀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프리포튼 스템셀이 되는 거야. 제임스 탐슨이 1년 있다가 이 사람 욕을 하면서 네가 내 거 가져갔다. 스쿱하면서. 미국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논문을 발표를 하지. 얘네들이 야마나카도 논문을 쓰면은 미국 저널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딱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논문 재밌겠는데 자기네들이 해봐. 퍼블리시 안 시켜주고. 그런 걸 스쿱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걸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잽싸게 이거를 냈는데 이 사람 다음에 냈는데 이거는 다르지. 이 사람은 네가 내 거 가져갔다고 얘기하는데 싸웠어. 처음에는 막 싸웠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멋지게 야마나카가 어떻게 했냐면 2006년에 셀에 발표를 했어. 셀은 되게 좋은 논문이지 이거. NEJM 다음에 좋은 논문이야. 임팩트 팩터. 여기 나오면 일단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한 10개쯤 내는 사람들이 노벨상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걸 10개 이상 내야지. 아니면 뭐 NEJM 이런 거 막 그러니까 파라다임을 바꾸는 일을 해야 이제 노벨상을 받는 거지. 이 사람이 2006년에 셀에 냈어. 뭘 냈냐? 파이브라스트 가지고 4개의 진을 레트로바이오스에 넣어서 IPS를 만든 거야. 마우스를.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단 말이야. 근데 2007년에 이런 논문들이 쫙 나온 거야. 야마나카도 또 내고 미국 사람들이 논문 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먼은 힘들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탐슨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보기 좋게 2007년에 또 냈지. 휴먼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개가 나오면서 이거는 진실이다. 내가 해보니까 나도 돼. 서전이 해도 돼. 이 사람도 서전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술은 굉장히 솔리드하고 굉장히 리프로듀스블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는 거야. 우리 나만 하면 되고 황우석 같이 나만 하면 되고 뭐 한국 사람만 하면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옥가단가 그 여자도 자기만 하면 되고 딴 데서 재현 실험을 했는데 다 안 됐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논문 나자마자 벌써 디베이트가 들어간 거지.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된다. 그 바로 그냥 쪽박 차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온 다음에 뭐 이거 봐. 다 셀 사이언스 뭐 네이처 이런 논문이 뭐 1년에 몇백 개씩 나와. 지금 몇천 개 나왔어. 이런 논문만. 이 IPS에 대해서. 더 이상은 뭐 이건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이제 정설이 된 거지. 그럼 또 관심 있는 게 뭐겠어? 이 IPS 가지고 분화시키는 거 관심 있겠지. 그래서 IPS 사이언스에 맨 처음에 모토 뉴런이 나왔어. 그 다음에 팬크레아틱 베타 셀도 만들고 신장셀. 헤파토시사이트 항상 늦어. 제일 힘드니까 얘네들 만들기가. 2010년에 이제 이게 나온 거야. 이게 처음에 나오고 헤파사이트로 휴먼으로 해서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효율이 굉장히 낮은 거야. 이렇게 4개 가지고 했더니 0.1%밖에 안 만들어져. 근데 이게 뭐냐면 발프로이க் 애시드라는 거거든. 알지? 신경 그 시저 때 먹는 약이잖아. 이걸 넣었더니 효율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거 뭐 사이언스의 논문 나오고 이런 셀의 논문 나오고 이렇게 하나하나 팩터를 다 바꾸면서 논문이 이게 막 계속 나오는 거야. 또 아까 얘기했지만 팩터 만들어서 델리버리하고 타입정. 그러니까 아무 셀에 다 돼. 파이브라스트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뒤에 또 얘기할 텐데 헤파토사이트 넣어도 IPS가 되고 본메로에 넣어도 IPS가 되고 다 돼. 이건 4개만 넣으면 다 되는 거야. 심지어는 하나만 넣어도 되는 것도 있고 스템셀 같은 경우는. 그래서 IPS 만들어가지고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것까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레트로바이러스 렌티를 했는데 이게 문제는 바이러스니까 휴먼에 못 쓸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도 해보고 플라즈미드도 해보고 RNA도 해고 지금 프로테인으로 만들 수 있어. 이 팩터 4개를 가지고. 쥐는 2주면 나오고 사람은 3주면 나와. 자기 거가. 완전히 나오는데 얼마 안 걸리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IPS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프리포텐트 스템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RPS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셀 세라피는 맨 나중이지만 드럭 디스커버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디벨롭 바이오로지도 관심, 디지즈 메커니즘도 연구할 수 있고 실제로 굉장히 RPS가 이제 이렇게 각광을 받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거지, 그렇지? 이게 이제부터는 내가 실험한 거 보여주는 거야. 이제 직접 실험한 거. 내가 이제 미국에 2년을 가서 이제 그러니까 리서치 펠로우를 했는데 2008년부터 10년 사이에 그때 이제 2008년에 갔으니까 야마나카가 2006년에 발표를 했잖아. 2007년에 발표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IPS라는 게 이제 막 거기 미국에서도 막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건 헤파토사이트니까 야마나카는 파이버브라스트 가지고 만들었지만 헤파토사이트 가지고 4개의 팩터 넣으면 그것도 IPS가 되지 않을까 궁금하잖아. 된다는 거야. 그리고 헤파토사이트 중에서도 헤파토블라스트가 있고 어덜트 헤파토사이트가 있고 MEF가 그러니까 파이브블라스트가 있는데 IPS를 만들면 걔네들이 다 같을까 다를까? 거기서 나온 IPS를 분화를 시키면 그 분화된 헤파토사이트가 다 같을까 다를까?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헤파토블라스트에서 만든 IPS야. 콜로니. 제일 처음 만든 콜로니. 너무너무 기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이 하나하나가 다 세포거든. 굉장히 작은 세포고 반짝반짝 빛나. 이렇게 빛나고 굉장히 마진이 클리어하고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이제 IPS 콜론인데 이거 밑에 있는 건 파이브블라스트고 그 위에다 얹어서 키워야 돼요. 이걸 키우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무지무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매일 배지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 이거 키우려고 그러면 2년 동안 아무데도 못 갔어. 이거 키우느라고. 이렇게 빨리 자란 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셀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4개의 팩터를 따로따로 넣어줬어. 그거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귀찮아서 이 4개의 팩터를 렌티바이러스에다 하나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벡터가 샀어. 그래가지고 만들었지. 그래서 이 벡터 가지고 이제 IPS를 만드는 거고 이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요 진이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벡터에 렌티바이러스에. 그래서 CMV라는 그런 바이러스 있지. 걔네가 쓰는 프로모터를 갖다 붙이면 굉장히 파워풀해가지고 이 4개가 진 익스프레션이 쫙 되고 완전히 된지 확인하려면 GFP가 나중에 떠. 그러니까 이거를 셀에다 트랜스펙션 시키면 나중에 이런 진들이 딱 트랜스펙션 돼서 나오고 나서 나중에 GFP가 뜨면 잘 들어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 렌티바이러스가. 그 스트레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엠브리오가 이제 쥐야 이게 11.5일 엠브리오. 보면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리버거든. 쥐를 잡아가지고 배를 열어. 그래서 간을 꺼내. 간이야. 쥐 어덜트.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어덜트라 그러는데 얘네들은 쥐는. 꺼내서 간 꺼내. 그래가지고 간 세포를 구해 이렇게. 그래서 파이브라스를 또 구해. 그래서 이 16.5일을 했구나. 16.5일 파이브라스트 구하고 헤파토블라스트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3개월 된 어덜트 헤파토사이트 구해서 마우스 헤파토사이트에다가 쥐 4개를 넣어주니까 이건 헤파토블라스트에서 만든 IPS, 이거는 헤파토사이트에서 만든 IPS, 이거는 MEF에서 만든 IPS. 원칙적으로는 이게 다 같아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같은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이걸 분화시키니까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궁금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얘네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어. 도노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얘가 헤파토블라스트가 제일 헤파토사이트로 잘 가는 거야. 분화시켰더니 얘네들보다. 그 이유는 뭐냐? 이거 얘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얘네들보다 똑똑한 세포였을 거야. 헤파토블라스트가 잘 자라거든. 좀 스템셀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걸 이제 연구로 밝혀낸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헤파토사이트, 이건 헤파토블라스트인데 꺼내가지고 바닥에 붙이면 지네끼리 이렇게 붙어. 이렇게. 근데 며칠만 지나면 이게 파이브블라스트 같이 되는 거야. 이건 헤파토사이트인데 지네끼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라. 안 붙으면 얘는 다 변화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헤파토사이트하고 헤파토블라스트를 바닥에 붙여가지고 렌티바이러스를 줘. 그러면 여기 보면 그린이 이렇게 보이지,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 세포에는. 여기는 이제 4개의 팩터가 들어가는 거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벌써 별해지, 세포들이. 아까랑. 하지만 일로 들어갔어.
이게 일부 셀이 여기 셀이 들어간 거야.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보면 팩스를 보면 헤파토사이트에는 좀 덜 들어가. 한 25% 정도 들어가고 헤파토블라스트에는 트랜스펙션도 잘 돼서 GFP 포지티브 셀이 64%가 되고 얘는 25% 되고 여기 훨씬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딱 일주일 지나잖아. 일주일에서 좀 열흘 정도 지나면 이거는 헤파토사이트에다가 그 4개의 팩터를 넣은 거고 이건 헤파토블라스트에 4개 팩터 넣은 거야. 여기는 막 정신없이 IPS, 이게 다 IPS 콜론이야. 여긴 별로 없지. 이건 컨트롤이고. 그래서 이거 확대해서 보면 꼭 계란 후라이 풀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이게 셀이 자랐어. GFP는 떨어져 있어 여기는. 이 세포들은. 이게 GFP가 들어가서 됐더라도 다시 크로모좀이 리모델링 되면서 GFP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지금 IPS 콜론이야. 두 개가 생긴 거야. 일주일 있다 생긴 거야. 그거 이제 개대 배양을 딱 하면 이렇게 생겨. 이쁘게 이렇게. 이게 IPS 콜로니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파이브블라스트 헤파토사이트가 IPS가 된 거지. 4개의 진으로. 대단하지 이게. 대단한 거야. 나도 하면 되니까. 이런 것도 이런 IPS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누드 마우스가 찌르면 테라토마. 우리 황구석 사건 때 기형종 맨날 얘기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프리포튼 스템셀들은 기형종을 만드는 특징이 있어. 이거 잘라보면 3점 레이어가 다 나와. 테라토마 특징이 그거잖아. 머리카락도 나오고 카트리지도 나오고 그거 배웠지 산부인과에서. 이 테라토마야. 3점 레이어가 다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배운 테라토마도 이런 거에서 나온 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엠브리오 스템셀 같은 건 아니지만 오발이나 이런 데서 생길 튜머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프리포튼 스템셀은 이걸 만들어야 돼요. 크로마 카리오타이핑 했더니 마우스 것 맞아 똑같이 나왔고 얘네들이 맞고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엑토덤, 엔도덤, 메조덤을 다 만들어. 이 세 가지 이제 iPS 셀 라인 가지고 엠브리오 바디라는 거 지네끼리 달라붙거든. 스템셀은. 그래서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그 EB라는 걸 만들 수 있어. 이게 특징이야 또 스템셀에. 이거 만들어야 되고 그 테라토마 만들면 이렇게 다 분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스템셀 마커야. 옥투포, 속스2, 나노오그 이런 거 다 스템셀 마커거든. 플리포튼 스템셀 마커. 이게 다 스테인 되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졌지. 이게 내가 다 만든 거고 이게 어레이라는 건데 아마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빨간 거랑 그린이 하나가 다 진이야. 그러니까 홀 지놈을 다 보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빨간 거, 파란 거가 빨간 그린이 어떤 지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이거 표시하는 거거든. 근데 도너셀 여기 어덜테파사이트고 이게 헤파토블라스트고 이게 MEF인데 다르지. 이게 다르잖아 이렇게 지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 근데 스템셀을 만들었더니 이거랑 완전히 다르지. 근데 얘네들끼리 같아? 거의 다 비슷하지만 얘네들도 다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IPS라도 좀씩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재밌는 거지. 똑같이 만들었지만 도너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본 거야. 이 IPS를 다시 헤파토사이트 거꾸로 돌린 거야. 헤파토사이트 가지고 IPS 만들어서 그 IPS를 다시 헤파토사이트 만드는 한 바퀴 돌리는 거지 발생을. IPS 가지고 엠브리오 바디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바닥에 붙이면 이게 이제 헤파토사이트가 되거든. 3주 정도 지나면 엠브리오 바디 다 만들어지는 거야. 컨트롤로 이거는 마우스 ES 셀, 마우스 엠브리오 스템셀을 컨트롤로 했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거지 얘네들이. 바닥에 붙이면 이게 뭐냐면 심장 셀이야. 이게 막 뛰어 바닥에서. 내가 동영상은 오늘 안 가져왔는데 키우다 보면 여기가 벅벅 뛰어. 심장 셀이야. 그 심장 셀 주위에 헤파토사이트가 생겨. 우리도 사람도 똑같지. 심장이 뛰면서 그 버드의 그 컨트랙타일 포스가 벤트럴 포것에 전달이 돼서 거기서 리버 버드가 만들어지거든. 엠브리오가 그렇게 똑같아. 사람도 그래. 근데 인비트로에서도 그런 거야. DC에도 이게 벙벙벙 뛰면 그 주위에 항상 헤파토사이트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헤파토사이트 이런 것들이 다. 헤파토사이트 특징이 핵이 2개가 있는 바이뉴클리어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뒤에도 나오는데 마우스지 이거는. 그렇지? 그래서 분화가 되고 알파 피토 프로테인 먹지. 알부민 먹고. 이 얘기는 뭐야? 피탈 헤파토사이트라는 얘기지. 어덜트 헤파토사이트는 이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스템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헤파틱 스템셀이 IPS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헤파토사이트에서 만든 IPS고 이건 헤파토블라스트에서 만든 IPS. 둘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거는 콤포칼이라 그래. 그래서 보면 핵이 두 개지, 그치? 바이뉴클리어 헤파토사이트가 알부민 스테인 되면서 이케드레인 밖에 먹는데 굉장히 이쁜 헤파토사이트가 양쪽, 이건 헤파토사이트 드라이브는 IPSS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피더를 없애가지고 봤더니 이제 피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 피더를 없애가지고 키웠어. 그래서 헤파토사이트를 만들었더니 이게 만들어지거든. 헤파토사이트가 컬처를 똑같이 해서. 근데 마우스 ESL이나 어덜트 헤파토사이트에서 만든 IPS나 MUP에서 만든 IPS들은 알부민 양이 적어 이렇게. 근데 헤파토블라스트에서 나온 IPS가 좀 많지. 이런 진들도 다 많이 생기고 스테인도 많이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헤파토블라스트가 헤파토사이트로 훨씬 잘 간다는 얘기입니다. 도너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한 거야. 스템셀의 논문을 2012년에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마우스 IPS 뭐 여러 가지 헤파토 리니에서 갈 수 있고, 헤파토사이트 분화할 수 있고, 헤파토블라스트 드리븐 IPS가 제일 헤파토사이트로 잘 가더라. 근데 임상 적용하려면 힘든 게 뭐냐면 IPS를 헤파토블라스트에서 만들면 헤파토사이트 잘 간다는데 어덜트 그러니까 엠브리오 헤파토블라스트 얻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냥 리서치로 끝나는 그런 거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도너가 중요하다. 그 다음은 뭐냐면 이거 뭐냐, 이 뒤에 사진은 뭐냐면 이것도 사진 내가 처음 이제 본 사진이었는데 휴먼 ESL하고 휴먼 IPS에서 헤파토사이트 분화시켜서 휴먼 ESL에서는 헤파토사이트 분화시킨다는 논문이 계속 나왔었거든. 근데 내가 이거 논문 시작할 때만 해도 휴먼 IPS가 헤파토사이트 분화한다는 논문이 없었어. 아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분화시킨 논문이 대부분 논문 나온 게 2010년. 그러니까 내가 2008년에 시작했으니까 이 논문은 결국 못 냈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벌써 논문 다 내가지고. 어쨌든 이게 뭐냐면 휴먼 헤파토사이트에서 분화된 헤파토사이트, IPS에서 휴먼 ESL에서 분화된 헤파토사이트야. 보면 핵이 두 개야. 보면 이런 것들 보면 어디 있냐? 또 찾을래니까 없네. 핵이 두 개지. 그렇지? 핵이 두 개인 셀들이 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지, 그치? 돼지코 같이. 이렇게 나와야 진짜 헤파토사이트야, 이거는. 근데 메센카말 스템셀 해보면 이런 셀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지네끼리 막 격자를 이뤘잖아, 그치? 여기 보면 코드 같지 않아, 이렇게? 뒤에 보면 이제 여기도 그렇고, 뒤에 보면 전자명을 찍으면 바이 커네리크라도 여기 만들어져 있어. 보여줄게. 그래서 이때만 해도 휴먼 ESL하고 IPS에서 헤파토사이트 갖는 논문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걸 논문을 시작했는데 이건 뭐 넘어가고, 방법은 이거는 이제 휴먼 ESL 라인이고 이건 휴먼 IPSL 라인인데 키워, 바닥에다 키우고 엠브리오 바디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띄워서 자라게 하면 지네끼리 달라붙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거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더 잘 자라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콜라겐 코디 디시에 붙이는 거야. 붙여서 키우는데 그냥 키우면 얘네들이 다 90%가 뉴런으로 가. 디폴트가 걸려 있어. 스템셀은. 근데 이거를 엔도더멀 셀로 가려면 얘네들 다 죽여야 돼. 그 죽이는 방법이 액티빈 A라는 걸 처리를 하면 여기는 엑토더멀 셀이나 메조너 셀만 다 죽고 엔도더멀 셀만 남아. 그 엔도더멀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액티빈 A가 중요해. 이게 되게 비싸거든. 이걸 처리해야 돼. 이걸 처리를 5일 동안 하면 이게 엔도더멀 셀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애시딕 FGF를 또 한 4일 주고 그러면 스페시피케이션이 되고 HGF하고 온코스타틴 M을 한 3주 주잖아. 그러면 이제 헤파토사이트가 나오는 거야. 아까 그런 헤파토사이트가. 그러니까 이런 스템셀에서 헤파토사이트 나올 때까지가 한 4주면 나오지. 그러면 이게 자기 IPS라고 생각하면 자기 헤파토사이트 볼 때까지 4주면 나오는 거란 말이잖아. 그렇지? 이게 DC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ESL 라인이고 IPSL 라인인데 그 액티빈 A를 딱 처리하면 원래 옥트포하고 나노가 이제 많이 있던 셀들인데 스템셀이니까 다 죽어. 싹 없어지면서 속스 세븐틴하고 폭사투가 엔도더말 마커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엔도더말 디퍼런시에이트 된 거지. 그럼 이 셀 가지고 이건 이제 RT-PCR을 하게 되면 보면 이 옥트포하고 나노그는 이제 엔도더말 디퍼런시에이션 쫙 줄면서 얘네들은 이제 원래 ESL, IPS 이런 것들이 높잖아, 그렇지? 근데 엔도더말 디퍼런시에이션 시키면 이게 싹 줄어들어.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폭사투나 뭐 이런 것들 엔도더말 진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늘어나고 엔도더말 디퍼런시에이션 됐다는 이제 데이터 결과고 얘네들을 한 3주 정도 컬처를 하잖아.
그럼 이렇게 돼. 이런 셀이 나오는 거야. 완전 헤파토사이트. 왕 진짜 헤파토사이트 이거. 이런 셀은 어디서 볼 수가 없는 진짜 헤파토사이트들이. 이거는 ESL이고 이건 iPSL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걸 보니까 이제 ESL이나 iPSL에는 알부민이나 알파피루트 이런 건 안 나오겠지 별로, 그렇지? 근데 분화된 ESL이나 헤파토사이트에서 나온 거나 iPSL이나 헤파토사이트들은 알부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다 헤파틱 마커들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헤파틱 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렇게 이 분화 안 되는 ESL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사이토카인을 이제 보는 건데 그 ESL에서 분화된 헤파토사이트하고 이거는 iPS 분화 헤파토사이트인데 알부민이 이제 이렇게 나오지. 사이토카이틴 90는 별로 없어. 이거는 이제 바일덕트 마커거든. 근데 18하고 A만 이거 헤파토사이트 마커. 그러니까 셀이 스템셀이라는 게 맞지. 이건 바이덕트로 일부 간 거고 이거는 이제 헤파토사이트로 간 거고. 그러니까 바이포텐트 헤파틱 스템셀이라는 얘기지, 이게. 그렇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웨스턴 블란시라고 프로테인 보는 그런 스타디인데 휴먼 리버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웨스턴 했더니 알파 피토 프로테인 없겠지. 휴먼 리버에, 어덜트 리버에. 알부민하고 에이사일로그라이콜 리셉터 1이라는 게 이게 휴먼 리버 마커인데 이건 많이 나오겠지, 그렇지? iPS 이건 휴먼 ESL이고 iPS인데 분화 안 된 데는 다 안 나오고 엔도더말 스페시피케이션에도 아직 안 나오는데 좀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게 나오지.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많이 나오다 줄어들고 헵치2는 뭐냐면 헤파토블라스토마 캔서 셀 라인이야. 헵치2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포지티브 컨트롤에 비해서 21일 동안 컬처하니까 이런 헤파틱 프로테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둘 양쪽에 ESL하고 iPS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프로테인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거 많이 보던 거지. ICG, 인도사인 그린. ICG 테스트 하잖아, 우리. 리버에만 스페시픽하게 스테인 되는 약이지, 이거. 거기다 스테인 같은 얘기 먹는 거야, 이렇게. 이건 뭐야? 헤파토사이트라는 얘기지, 그치? 파스도 마찬가지고. 글라이코겐 스테이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양쪽에 ESL이나 iPS 분화된 헤파토사이트가 이게 스테인이 다 된다는 거고. 이게 아주 중요한 사진인데 전자현미경을 찍었어. 그랬더니 아까 본 사진 같지 않아? 핵 크고 뉴클레어 크고 사이토플라즘 베지클 많고 이게 바일 커넬리큘라에 마이크로빌라이까지 있는 거야. 여기 바일 애시드가 이 안에 들어있고 이거는 휴먼 ESL이고 휴먼 iPS에서 된 헤파토사이트가 이게 뭐냐면 헤파토사이트의 특징이야. 폴리고널 셀, 라지 사이토플라즈믹 뉴클레어 레이션. 그러니까 사이토플라즘 크고 색은 작고 라지 라운드 뉴클레어 라이, 프로미넌트 뉴클레어 라이, 뉴머러스 마이토콘드리아, 사이토플라직 베지클, 그다음에 바일 커넬리큘라이, 그다음 어번던트 마이크로빌라이. 그러니까 뭐 헤파토사이트잖아, 그렇지? 뭐 정확하지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알부민 시크리션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기는 없다가 분화시키니까 점점 알부민이 이제 배지에 나오는 거지. 두 개 다. 이건 이제 에이사일로그라이코프든 리셉터 1이라는 아까 마커지. 헤파도 이건 헤파틱 마커인데 이런 것들이 둘 다 이렇게 잘 나오고 터미널이 디퍼런시에이된 그런 셀들이거든. 그 마커니까 이건 나오는 건 헤파사이트라고 이제 알 수 있고 이거 CYP 엔자임, 사이토크롬 엔자임 배워봤지 옛날에. 리버의 엔자임이잖아. 술 먹으면 이런 것들로 술이나 약이나 이런 것들 해독하는 그런 엔자임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 셀에서. 근데 GFP도 넣었어. 또 넣어서 이거 인비보 실험했는데 그 데이터는 여기서 뺐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GFP 같은 것도 잘 들어가는 거지. GFP 알지? 그린 컬러 나는 프로테인. 실제로 분화시키니까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이거는 알부민 스테인 한 게 아니야. 얘네들을 GFP 들어간 그런 셀 라인에서 헤파사이트로 분화시킨 거야 지금. 그거 콤포카를 했더니 이게 이제 GFP 포지티브 셀이 알파 피토 프로테인도 먹고 바이뉴클리어 셀 보이지, 그치? 알부민도 먹고 머지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셀 가지고 트랜스플란테이션에서 인비보 실험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럼 GFP로 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비보 실험 하다가 다 못 맞추고 그냥 왔어. 2년이 넘게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휴먼 ESL하고 iPS가 다 헤파사이트로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밝혔는데 이걸 막 하고 있는데 논문이 나온 거지. 그래서 못 내고 이거는 그냥 접은 거고. 그래서 그냥 이런 그냥 원 없이 실험해 본 거지. 그냥 내가 원하는 헤파사이트도 다 보고 이제 했는 거지.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게 2010년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최근 얘기는 뭐냐면 피 한 방울로 iPS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서큘레이팅 T셀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iPS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브러스트 하려면 바이옵시 해야 되잖아. 피 뽑아가지고 그걸 iPS 만들어서 셀 스템셀 이런 데 논문 내는 거지. RNA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옥트포 나누고 이런 팩터들을 진으로 넣는 게 아니라 RNA로 만들었으면 제네틱 머디피케이션이 없으니까 인비보 실험, 그러니까 환자에 쓸 수 있겠지, 그치? 프로테인으로도 만들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다이렉트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건데 파이브로라스트가 iPS로 갔다가 카디오마이사이트로 오는 거 못 기다려야겠다는 거야. 파이브로라스트에서 바로 카디오마이사이트로 가는 기술이 개발됐어. 2010년 논문인데 이런 트랜스펙타를 넣게 되면 파이브로라스트가 바로 카디오마이사이트가 되는 거고. 블러드도 파이브로라스트가 바로 블러드 셀이 되고 파이브로라스트가 이런 진 3개만 주면 바로 뉴런이 되고 다이렉트 컨버전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 빨리빨리. 헤파토사이트도 나왔어. 나는 이제 이거에 관심이 많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3개의 팩터가 있으면 파이브로라스트에서 헤파토사이트가 되고 치료까지 된다. 그런 논문이 나온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티슈 엔지니어링은 또 어떻게 바뀌냐면 이 렁이거든. 레트의 렁인데 렁에 세포를 다 쫙 빼버려. 그래서 이 디셀룰라이즈 된 렁이잖아. 레트의 렁인데 거기다 다시 또 렁셀을 줘. 그래가지고 인조 렁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렁이 아니라 딴 렛에 있는 렁을 갖다가 셀을 쫙 빼서 디셀룰라이즈 된 거에 다시 세포를 다시 넣어서 인조 렁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이식했어. 그랬더니 쥐가 살더라. 네이처 메디슨에 2010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티슈 엔지니어링 쪽은 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야. 아까 내가 초기에 보였던 거는 스캐폴드에다 셀 섞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공장기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건 리버야. 간도 셀을 싹 빼가지고 이렇게 디셀러레이션 시켜가지고 거기다 다시 세포를 쫙 넣어가지고 그 간을 다시 이식해가지고 살리는 거지. 다시 간을 이식해가지고 살리는 거야. 쥐를. 그래서 이것도 네이처 메디슨에 또 논문이 나오고. 이거 디셀룰라이즈 매트릭스. 이거는 재작년에 신문에 실린 건데 iPS에서 헤파사이트 나같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헤파사이트 소팅해가지고 그걸 덩어리를 만든 거야. 이게 헤파틱 버드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왔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작년에 나왔을 거야 아마. iPS 드라이브드 헤파토사이트하고 메센크말 스템셀하고 휴백셀이라서 엔도셀리알 셀을 같이 섞어서 만들었더니 이런 덩어리가 만들어졌어. 헤파틱 버드 덩어리가. 그걸 쥐에다 이렇게 심었어. 그랬더니 그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오래 살더라. 그래서 이게 네이처에 또 논문이 났지. 이게 이제 iPS derived organ bud 이렇게 지금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도너 셀 소스가 제일 중요하겠지. 어떤 셀 쓰는 게 중요하고 데미지 모델이 중요하고 티슈 엔지니어링이 다 잘 돼야지 이제 리저너트 메디슨이 좋고 지금 스템셀이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가 간 질환에서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어떤 간 이식을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와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스템셀이 이제 커팅 엣지한 그런 테크놀로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 이제 이런 사이언티스트나 이런 의사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 처음에 엠브리오 스템셀 이런 데 내가 국립보건원에 있을 때 일을 했고 한양대에서 펠로우 할 때 그 공대랑 같이 티슈 엔지니어링 일을 많이 같이 했고 순천에 가가지고 이제 메센크말 스템셀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때 황우석 사태가 터져가지고 엠브리오 스템셀 하는 사람 다 나쁜 사람으로 막 몰아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는 잠깐 메센크말 스템셀에 빠져 있다가 다시 이제 iPS를 시작을 이제 해서 미국 가서 이제 iPS를 했지. 이게 미국 내 보스 NCI 미국 NCI인데 NIH 안에 있는 미국 메릴랜드 가면 이제 NIH라는 데가 있으니 펀메드 나오는 데지. 펀메드가 이 NIH 하나의 브랜치거든. 거기에 이제 도서관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양대 우리 백남 도서관이 있잖아. NIH의 도서관이 NCBI 펀메드 나오는 거야. 거기서 전 세계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료로 배포해 주는 거지. 엄청난 일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브랜치가 NCI인데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인데 거기에
랩에서 내가 이제 이 보스랑 같이 일을 했고 주로 이제 그 IPS 일을 주로 했지. 이상. 네. 질문 있으시면.